현재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는 리플의 가격은 사실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리플의 총 유통량을 근거로 리플이 어떻게 수백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그러나 이는 글로벌 거대 은행들이 운영하는 금융 인프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현재 물밑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유동성 레이어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리플이 왜 300달러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수학적이고 필연적인 증명 과정을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대 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닥칠 첫 번째 유틸리티 사이클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스템 쇼크를 동반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리플의 진정한 가치와 숨겨진 메커니즘을 예리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할 고정관념은 가격과 유통 공급량 간의 관계입니다. 리플의 컴퓨터 엔지니어이자 다수의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분석해온 찰스 선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들이 이 국가 간 자금 아이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가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거래소의 단순 유통 공급량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실시간으로 가용 가능한 유동성의 깊이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거대 은행이 한 번에 이체로 2천억 달러의 자금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리플의 가격이 단 2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 하나의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무려 100억 개의 리플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리플의 총량은 약 610억 개 수준입니다. 단 한 번의 이체에 전체 물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00억 개가 묶여버린다면 시스템은 순식간에 정체되고 극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이 단일 은행이나 일방적인 송금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13천 개 이상의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 전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예탁결제원과 같은 초거대 금융청산기관 및 수많은 기관 투자사들까지 이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리플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아무리 3초에서 5초 사이로 매우 빠르다고 할지라도 수천 개의 은행이 동시에 조 단위, 경 단위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 찰나의 순간을 고려해 보십시오. 아무리 파이프가 매끄럽고 고속으로 물을 흘려보낸다 해도 흘려보내야 하는 물의 양이 파이프의 지름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넘쳐 흐르고 슬리피지, 즉 체결 오차가 무지막지하게 발생하며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슈퍼카 300대가 동시에 진입하는데 터널이 고작 왕복 2차선에 불과하다면 터널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13천 개 은행의 거대한 동시성 볼륨을 슬리피지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리플 가격이라는 파이프의 지름 자체가 수백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수학적으로 도출됩니다. 고작 10달러, 20달러 수준의 자산으로는 이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자금 흐름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명한 시장 분석가인 체드 스테인그레이버 역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첫 번째 유틸리티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에 막대한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대륙을 잇는 새로운 석유 파이프라인을 완공하고 전 세계 은행들이 일제히 밸브를 열어 자금 흐름을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리플 보유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은 바로 이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볼륨의 대확장입니다. 규제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억눌렸던 기관들의 자금 레일이 일제히 가동되면서 리플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단숨에 끌어올리는 유틸리티 쇼크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리플을 매도하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는 소위 자산 순환매를 시도하는 이들은 이 거대한 인프라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 전에 지쳐서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결국 세력들의 유동성 파티를 위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상자산 규제와 미래 전망 보고서에 담긴 핵심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일반적인 주식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리플은 리플사의 주식이 아닙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거나 채권처럼 부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산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리플 토큰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리플 결제 네트워크라는 초거대 금융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싱 권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폐쇄적인 사설 금융망 내에서 가치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공개 영역에 있는 신뢰도 높은 디지털 레일을 거쳐야 합니다. 그 유일한 공개 레일이 바로 리플이며 이 시스템을 구동하고 결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플 토큰이 필수적으로 소모되어야 합니다. 즉 리플 네트워크가 전 세계 금융의 표준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리플 토큰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자율 에이전트들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수조 달러 규모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초고속으로 자금을 결제 및 이체할 때 과연 기존의 비효율적인 은행망을 사용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블록체인 기반의 레이어 1 레일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와 같은 일반 개인들은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이나 백본망, 인프라 자체를 소유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서비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진입할 새로운 금융의 기틀, 즉 레이어 안 토큰을 우리와 같은 평범한 개인들이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여 소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금융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려 기회를 엿보다가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인프라 확장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과 체인링크가 제로캡과 협력하여 호주에서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호주 준비은행이 주도하고 디지털 금융협력연구센터가 참여한 프로젝트 아카시아에서 리플의 1:1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활용하여 호주 정부의 토큰화된 국공채 증권을 25시간 실시간으로 청산하고 결제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오라클 1위 기업인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이 규제를 준수하는 메시징 및 토큰 전송을 담당하고 리플 원장의 이더리움 가상 머신 사이드 체인이 스마트 계약 및 트랜잭션 기록을 호스팅하면서 두 거대 시스템이 완벽하게 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통 금융의 유산과 블록체인 레일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규제 준수 하이브리드 플랫폼의 표준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금 흐름에서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서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기관 자금이 유출되는 동안 리플 투자 펀드에는 3,500만 달러의 순유입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거나 미래 유틸리티 확장성에 의문을 품은 스마트 머니들이
자금을 회수하여 리플 및 솔라나와 같은 실질적인 유틸리티 레이어 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재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7개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리플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 락업된 물량만 이미 10억 개를 돌파하며 1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이미 리플이 가진 미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조용히 매집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 네트워크 내부의 실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들은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가상자산 전문 분석 기관인 메사리의 최신 보고서를 살펴보면 숨길 수 없는 강세 신호들이 가득합니다. 우선 전체 거래소에 남아있는 리플의 공급 비율이 고작 0.03%라는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가용 유동성이 거의 고갈된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리플 원장의 1일 트랜잭션 건수는 무려 35.3% 급증하며 하루 23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네트워크 가치 대비 거래 활성도를 나타내는 NVT 지표 역시 23.7% 하락했습니다. 이는 자산 가격 상승보다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과 유틸리티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리플 원장 내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는 무려 124% 상승하며 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4위에 안착했습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역시 발행량이 45% 성장하며 3억 4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메사리가 키르크레이탐 리플 커뮤니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러한 압도적인 온체인 데이터의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리플의 제도권 채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리플 보유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플의 개발 자회사인 리플 엑스데브와 플레어 네트워크의 최고 경영자인 휴고 필리온이 만나 혁명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은 단순한 결제 전송 자산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담보 자산으로 완벽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플을 플레어 네트워크로 이전하여 랩핑된 리플인 FXRP로 변환하면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다른 프로토콜에서 운용하여 높은 이자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제3의 중앙화된 거래소나 위험한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이동시키며 해킹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 없이 본인의 주권적인 지갑 내에서 안전하게 자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패시브 인컴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의 성배가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가치 저장과 이자 수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리플의 가치는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경로는 하나의 거대한 종착점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의 공식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국경 간 크로스 보더 결제 시장의 규모는 다가오는 2032년까지 무려 32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팽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의 낡고 비효율적인 레거시 금융 시스템은 이 막대한 자금 흐름을 감당하기에 너무 느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국제결제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통화 당국이 리플 원장 그리고 체인링크와 같은 확장성 높은 유틸리티 퍼블릭 레일에 주목하고 인프라 표준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거대한 자금의 이동 경로는 리플이라는 고속도로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나 하락 소음에 흔들려 개별적으로 대응하다가 소중한 물량을 놓치지 말고 이 거대한 금융 인프라의 주권을 단 하나라도 더 확보하여 묵묵히 다가올 미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금융 혁명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강력한 확신으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